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4월 4일 2시 41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 11장에서 15장까지를 한번 연달아 해볼까 하는데 11장, 12장, 13장, 14장을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11장 먼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11장 같은 경우는 반대 쌍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10장에서 쌍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반대 쌍개념의 특징을 또다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대쌍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반대쌍 개념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성질이 반대가 되면서 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병과 건강, 부정과 정의, 비겁과 용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쌍 개념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보게 되면 이제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서로 반대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어떤 한 극단과 극단이 지금 쌍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쌍 개념은 극단의 개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조금 예외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예외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예외냐면은 모자람과 지나침의 경우를 보는 거예요. 모자람과 지나침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되는 개념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나쁜 거예요. 둘 다 이제 좋지 못한 거, 나쁜 걸로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모자란 것도 지나친 것도 나쁘다라고 보니까 나쁜 것들끼리 반대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반대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일반적으로 했는데 이제 보니 나쁜 것끼리도 반대가 되네 라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것과 얘네들은 그럼 어떤 관계일까 해보면은 모자람과 지나침은 적당함, 적당함, 이 중간에 해당되는 적당함과 반대되냐 했을 때 반대돼요. 왜냐면 모자란과 지나침은 나쁜 거고 적당함은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반대되는 걸로 취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버렸는데 적당함은 좋은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모자람과 지나침 중간에 적당함이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양 극단에 있는 것들끼리 뭔가 되는 게 아니라 나쁜 것과 나쁜 것 사이에 좋은 것이 있는 경우도 있겠네 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특징이겠죠. 두 번째 특징인데 그 반대쌍 개념은 같은 것을 두고 나타나는 개념이다라는 점을 또 얘기합니다. 병과 건강 같은 경우는 몸을 두고 나타나는 반대쌍 개념이고 부정과 정의는 마음을 두고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얀과 검정은 물체를 두고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반대쌍 개념은 같은 범주를 두거나 서로 다른 범주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건데, 하향과 검정 같은 경우는 같은 범주, 색이라는 같은 범주를 두고 있습니다. 부정과 정의 같은 경우는 덕의 범주와 악덕의 범주로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범주에 있어요. 그리고 좋음과 나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좋음의 범주랑 나쁨의 범주에 들어갈 텐데 이것들은 결국에는 범주 그 자체가 되는 상황이 놓이죠. 그래서 이처럼 범주화를 해보면은 어떤 하나의 범주에 속해 있거나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범주 그 자체이거나 하는 특징을 보인다. 반대쌍 개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11장입니다.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12장으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